자, 세 번째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었죠. 그런데 연립 방정식의 모토는요, 무조건 속어입니다. 속어. 문자 하나 없애주는 거야. 문자 하나 없애주면 문자가 하나인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풀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한 가감법, 그 다음에 대입해서 문자를 없애주는 대입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웠던 거고요. 요게 나중에 함수 쪽으로 가가지고 교점을 구하는 데까지도 쓰인다 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부터 보도록 하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것을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미지수가 한 개짜리로 바꾸는 거고요. 미지수가 한 개짜리가 되면은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거의 목적, 문자를 줄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풀이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기 1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가감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니까 둘 다 풀어볼게요. 가감법은 더하고 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역에다가 2배 해줄게요. 기역에다가 2배를 해주면은 2x 플러스 4y는 10이 되고요. 두 번째 니은은 가만히 냅둘게요. 그러면은 요 x의 개수가 같아졌죠. x의 개수가 같아졌으니까 여기서 빼버리면은 x가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3y는 9가 되니까 y는 3이고요. y3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더하기 6은 5가 돼서 x는 마이너스 1. 요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가감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법은 요 기역에 있는 식을 바꾸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로 바꿔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시켜주는 방법이죠. 자, 대입을 해주면은 대입할 때는 괄호 쓰는 게 원칙입니다. 2y 플러스 5 플러스 y는 1이 되고, 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은 1이니까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9가 돼서 y는 3 여기까지 되죠. 이 3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x는 마이너스 1. 어차피 해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가감법을 이용해도 좋고 대입법을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건데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지수가 3개인 경우도요.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2개 해가지고요. 먼저 하나 줄여. 그러면은 2개의 식이 또 나와가지고 또 소거해주고 이 과정을 2번 거쳐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얘도 모습은 이렇게 돼 있죠. 미지수가 3개야.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2개로 바꿔주면은 요때는 식이 3개였다가 식이 2개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위에서 했던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돼가지고 또다시 가감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1개가 돼요. 그러면은 식이 1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다른 미지수를 구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밑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얘랑 더하면은 z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랑 빼주면은 z가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가 나와가지고 식이 2개가 되는 거야. 식 2개, 미지수 2개.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식, 여기서 나온 식을 또 가감법, 대입법 해가지고 요거 미지수가 1개고 식이 1개인 이러한 형태로 바꾼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해를 구하고 해를 구한 것을 여기다 넣어서 다른 여기서 뭐 x가 나왔다 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y를 구하고 x, y가 나오면은 여기다 대입해서 z마저 구해놓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 연달아서 가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나중에 원의 방정식에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원의 방정식. 요거는 기말고사 범위에 나올 예정입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요게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나서부터는 원의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숫자가 간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소거해야 된다라는 것만 눈치껏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자, 2차는요,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올 거거든? 이 두 개의 식이, 1차식, 2차식 연립하는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요것도 2차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2차식, 2차식 연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2차식, 2차식 연립하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그럼 1차식, 2차식 연립하는 경우에요. 1차식, 2차식 연립하는 경우는 1차식 변형합니다. 1차식 변형해가지고 얘를 2차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하나 없앱니다. 1차식 바꿔서 2차식 대입하는, 즉 얘가 제일 쉬운 형태입니다. 얘가 제일 쉬운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기 2번이에요. 요게 보기 2번이니까 보기 2번 문제 숫자로 보도록 하죠. 자, 요게 1차식, 요게 2차식이죠. 그러면 1차식 변형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를 요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가 되고요. 전개해주면은요, 바로 할게요. 2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가 되죠. 이 양에 와서 플러스 4는 0, 2로 나눕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고요. 인수분해해주면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럼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게 1차,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1차, 2차 연립방정식 1차식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1차식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식, 2차식 연립하는 경우는요. 요거는 다시 세 종류로 분류가 돼요. 세 종류가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요 2차식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 없애는, 최고차항 소거시키는 형태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최고차항 소거돼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 소거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차, 2차 연립은 인수분해되는 경우. 요게 이젠 2차, 2차에서 제일 쉬운 유형입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소거하는 거, 상수항 소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것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기 3번 보시면은요. 2차, 2차 연립이죠. 그러면은 우선 여기 는영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세요. 자, 기억을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2, 1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는 0이니까 x는 2y 또는 x는 마이너스 y 1차식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은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1차식을 대입하는 거. 자, x에다가 2y 대입해주면은요. 4y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이 되니까 7y제곱은 7이 돼서 y제곱은 1입니다. 그러면은 y는 1이 될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그럼 y가 1이 될 때는 x가 2가 되겠고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번엔 요거 대입할 거예요. 요거를 요 니은식에다가 대입해주면요.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7이 돼서 y제곱은 7이니까 y는 루트 7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죠. y가 루트 7이면은요. x는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고 y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x는 마이너스 y니까 x는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옵니다. 즉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된 식을 각각 2차식에 대입을 해 그리고 나서 해구하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2차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쉬운 형태입니다. 자, 요거까지도 보시면 되겠고, 요거 보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 있는데, 대칭식, 이렇게 돼 있어요. 대칭식. 자, 대칭식이 뭐냐면은요, x, y를 서로 바꾸어도 원래의 식과 같은 식을 대칭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식 볼까요? x 자리에 y 써볼게요. x 자리에 y 쓰고,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는 반대로 x를 쓰고, y 자리에는 x를 쓰고 해주면은 요 식이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원래 처음 식하고 똑같아졌죠. 이러한 식을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 y 서로 바꾸어서 써도 원래 처음 식하고 똑같아지는 게 대칭식이 되는 거고요. 대칭식이 나왔을 때는요. 더한 걸 a, 곱한 걸 b로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x, y가 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2차 대칭식인 연립방정식이니까 x값, y값 찾는 게 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x하고 y하고 더했으니까 얘가 두근의 합이 되는 거예요. 두근의 합이 되는 거고 얘가 두근의 곱이 되는 거죠. 두근의 곱.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t제곱, x는 못 써요. x, y가 있어서.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에 t 플러스 두근의 곱.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가 된다라 이러한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연립해서 푸시면 된다. 뭐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밑에 보기 4번 볼게요. 자, 얘가 대칭식이에요. 대표적인 대칭식이죠. 자, 한번 써볼게요. 대칭식인지 아닌지. x, y 자리 바꿔서 써볼 거예요. 자리 바꿔서 써보면은 y 더하기 x가 7이고 yx가 10이고 똑같죠? x 더하기 y나 y 더하기 x나 똑같고 x, y나 y, x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해서 7, 곱해서 10 나오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0. 이거의 두 근이 x, y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이 7이 된 거고 두근의 곱이 10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 이거 쓴 거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은요. t-2, t-5는 0이고요. t는 2 또는 t는 5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t가 x가 2라면 두근이 xy라고 했으니까 x가 2라면 y는 자동적으로 5가 되는 거고요. 이번엔 x가 5가 될 수도 있잖아요. x가 5가 되면 y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온다. 두 쌍의 해가 나온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1차, 2차예요. 얘가 1차식, 2차식이에요. 1차, 2차 연립은요. 1차 변형해서 2차에 대입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앞에서. 그래서 x의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1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0은 0이다 되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는 0이 되니까 x는 2 또는 x는 5가 돼서 x가 2면은요. 자, 여기다 2 넣어주면 되죠. y는 5가 되고요. x가 5면은 여기다가 5를 넣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7이니까 y는 2가 된다. 이렇게 해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칭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이기는 해요. 조금 더 편하게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밑에 보기 5번도 볼게요. 자, 얘도
xy가 자리를 바꿔서 써도 똑같은 형태죠. 더해서 나온 거 곱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칭식을 알고 있다면은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빼 t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0이 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y가 된다는 얘기고, 이 xy가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실수의 근. 근데 그 실수의 근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는 모르겠어. 실수의 근이야.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보면 됩니다. 판별식. 얘 짝수의 판별식인데 그냥 써도 돼요. 2 플러스 4, 2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고, 얘가 0이 되면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고. 그럼 전개해주면은요. 4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16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a 제곱 빼기 4a 제곱 날라가죠. 그래서 16a가 마이너스 3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실수 a 값의 범위가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오면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내용과 결합해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충이 나와요. 보충. 이 교육과정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2차 연립할 때, 인수분해 되지 않는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러면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최고차항 소거시키던가, 최고차항 소거가 되거나 아니면 상수항 소거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 불능 이 얘기가 있어요. 부정이란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배우는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입니다. 얘는 낫의 의미가 아닙니다. 낫, 부정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얘는 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불능은 말 그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가능하지 않다, 해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는 주어진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므로 주어진 방정식들을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사용하여 한 미지수를 속어. 요게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속어. 방정식을 변형했을 때 이게 하나만 없애려고 했는데 두 개 모두 없어지는 경우인 거야. x도 없어지고 y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x도 y도 다 없어졌는데 k가 0이 아닌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x, y에다가 뭘 넣어도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안 나온 거잖아. 그럼 당연히 해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0이야? 그럼 x, y에다가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0 더하기 0일 테니까. 걔가 0이 나온 거니까 또 맞는 얘기도 되고요. 이럴 때는 x에다가 뭘 넣어도 됐다. 무수히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자, ax 플러스 by는 c. 얘가 2항에서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px 플러스 qy는 r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p분의 a와 q분의 b가 요 비율이 다르면요, 해는 한 쌍 나옵니다. 한 쌍. x 한 개, y 한 개 나와요. 그런데 p분의 a와 q분의 b가 같아. 그런데 r분의 c하고는 달라. 이러면은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분의 a와 q분의 b와 r분의 c가 다 똑같아. 이러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때 해가 없다가 불능이 되는 거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그래프랑 연립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배울 때 같이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 1번을 보시면요, 2분의 1
얘는 4분의 2, 4분의 2. 상수항이 3분의 1, 3분의 1. 얘랑 얘랑은 똑같잖아요. 2분의 1로.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르죠. 그럼 요거 두 번째 케이스죠.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예요.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1분의 2,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2분의 4, 2분의 4. 자, 약분하면 다 2예요. 똑같죠? 다 똑같기 때문에 요 세 번째 경우예요.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다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요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모습을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다뤘던 문제죠, 우리가. 그래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내용은 하나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은 우리 밑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연립 방정식 요렇게 생긴 것들은요.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직선의 모양을 나타낸다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배웠었죠. 중학교 2학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평면에서 그리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릴 때, 평행할 때, 일치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이때 이 교점, 얘는 교점이 한 개, 얘는 만나는 게 없으니까 교점이 없죠.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 일치하기 때문에 다 겹쳐지죠.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교점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즉 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라는 얘기고요. 얘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교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교점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교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연립방정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x의 개수 a분의 a'분의 a, a'분의 a, 그 다음에 b'분의 b. 얘가 다르면은 한 쌍, 해가 한 쌍 생긴다. 그 다음에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가 다르다. 이러면은 해가 없다. 평행하다는 뜻이고요. 이 세 개의 비율이 다 똑같다. 세 개의 비가 다 똑같으면은 일치한다. 무수히 많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기 2번에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도 이거 보는 거죠. 2분의 a-1, 그 다음에 a-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1. 1번은요. 해가 무수히 많아야 돼요. 그럼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a-1이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2분의 a-1과 a-2분의 3하고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걸로 푸는 게 우리가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요 두 개씩 같다는 걸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1, a-2는 6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4는 0. 자,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a-4,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은 탈락이죠. 방금 전에 1번에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랑 얘랑 같은 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게 생기는 거고요. a는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a가 4가 되어야 됩니다. 4를 넣어주면은요. 얘가 2분의 3 돼서 마이너스 1하고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가 되셨으면은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인수분해되는 식이 없는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최고차항 소거죠. 최고차항 소거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는 2차식 2차항이잖아요. 그래서 2차항 소거 아니면 상수항 소거 이겁니다. 단 2차항 소거할 때 2차항을 다 소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없으면 안 돼요. 다 소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기 3번 볼게요. 얘는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2차 항을 먼저 보면은 x제곱 y제곱이 2차죠. 얘를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빼버리면 되죠. 빼버리면 x제곱 빼기 x제곱, y제곱 빼기 y제곱 날라가고 x 마이너스 y는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x는 y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를 위의 식에다 대입해도 좋고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도 좋습니다.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하는 겁니다. 1차 식이 나왔으니까 2차 식에 대입한다.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이 지금 숫자가 조금 작아가지고 기억에다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y-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2는 1 이렇게 되죠. 자, 전개해주면 y제곱 y제곱해서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y 마이너스 3y 플러스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가 나왔는데 1이 2항에서 넘어오면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되는 거죠. 2, 1, 1, 1 마마 인수분해하니까 2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y는 2분의 1 또는 y는 1이다. y가 2분의 1이면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x를 나오겠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3 y가 1이면은요 x는 마이너스 1 요렇게 해가 두 쌍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최고차항 소거하면은 1차식이 나오는데 이 1차식을 대입해서 풀면 되더라 라는 게 2차항 소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2차가요 요 x제곱 2차고요 xy도 2차예요. 문자가 두 개 곱해져 있어서 y제곱도 2차예요. 얘네들은 한꺼번에 못 없애요. x제곱을 없애면은 xy하고 y제곱이 남아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차항 소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수항 소거할 거예요. 상수항. 즉 더해주면은 상수항이 없어지니까 두 개 더해줄게요. 더해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 돼서 x제곱은 y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x는 y가 되거나 x는 마이너스 y가 되거나 그럼 1차식이 나왔죠 또. 요 1차식을 기역에 대입해도 좋고 니은에 대입해도 좋아요. 아무데나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니은에 대입할게요. 왜냐하면은 숫자가 조금 이쁘게 보여서요. 자, 대입해주면은 x에다가 y 대입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 되니까 y제곱은 3이네요. 그러니까 y는 루트 3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y가 루트 3이면 xy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x도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가 두 쌍 나오겠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은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3 그럼 3y제곱은 3이니까 y제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1이 되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1이거나 y가 1이면은요 x가 마이너스 y니까 x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y니까 x는 1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온다. 그래서 상수항 소거, 2차항 소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게 내신에서는요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올지 몰라도 내신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은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가 단원이 끝날 때마다 뭐 재밌는 수학 이야기, 뭐 수학 산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기 자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 거기서도 낼 수 있어. 교과서에서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까지도 같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 연립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 여기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얘는 2차식, 2차식 연립에서만 해당하는 겁니다. 2차식, 2차식 연립했을 때 2차식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가능해져. 그럼 인수분해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은 최고차항 소거, 2차항 소거하거나 상수항 소거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 뭐 참고 내용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인수분해 되지 않으면서 XY 항이 없을 때는 2차항 소거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XY 항이 있으면 상수항 소거한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있네요. 그죠? 하나의 기준점을 조금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이 참고가.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개념 익힘 문제 1번입니다. 자, 1차, 2차 연립이에요. 1차, 2차 연립은 1차식 변형하고 얘를 2차식에 대입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자, 바로 전개해 줄게요.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4는 0이 되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는 0이 돼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4까지 나왔죠. 자, 이 3하고 마이너스 4를 여기 맨 처음에 변형한 여기다가 넣어주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y는 4, 요때 y의 값은 마이너스 3 해서 요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 대칭식이죠. 대칭식이니까 요거는 대칭식을 이용할게요. 자, 요 얘기는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분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 그러면은 t-2, t-4는 0이 되는 것이고 t는 2 또는 t는 4예요. 둘 중에 하나가 x고 둘 중에 하나가 y예요. 따라서 x가 2면은요, y는 4가 나오고요. 반대로 x가 4가 되면 y는 2가 된다. 요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마찬가지로 1차, 2차 연립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거는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되셨으면요. 자, 밑에 문제는 507, 508, 509 요거 과제로 조금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32cm인 철사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세 정사각형 ABC를 만들었다. A의 넓이는 B의 넓이와 같다. A의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22이다. A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X라고 하죠. 여기를 X, 여기 X.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넓이랑 비교된 게 B죠. 그래서 B의 한 변을 Y라고 할게요. 여기 Y, 여기도 Y, 여기도 Y. 여기 X, 여기 X. 그럼 지금까지 사용된 철사는 4X 플러스 4Y가 사용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32cm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32에서 얘를 빼버리면 남는 철사잖아요. 남는 철사로 C를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32-4x-4y고 얘를 4개로 쪼개서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4로 나눈 요 한 변의 길이는 8-x-y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x제곱과 y제곱이 같다. 굳이 그러면 y라고 둘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x와 y는 같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선생님, x는 마이너스 y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길이잖아요. x, y는 한 변의 길이잖아요.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얘가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가 된 거고요. 얘는 8-2x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요. a의 한 변의 길이 x는 c의 한 변의 길이 8-2x보다 길다. 그럼 부등식이 나왔네요. 자, 3x는 8보다 크고 x는 3분의 8보다 크다. 여기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22다. 자, 그럼 세 정사각형 x제곱
x제곱인데 얘도 x제곱이 된 거죠.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8-2x의 제곱. 요게 22가 됐다 이러한 얘기죠. 자, 그럼 요게 2차식이니까 요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위에 가서 정리로 할게요. 자, 2x제곱 전개해주면은 4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64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는 0. 그러면은 6x제곱 마이너스 32x 계산해주니까 플러스 32는 0이 되고요. 2로 나눠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은 0이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3, 1, 2, 8, 8, 4, 4 되네요. 마마 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이 되죠. 자, 그래서 3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따라서 x는 3분의 4 또는 x는 4가 되는데 3분의 8보다 커야 된다라고 문제의 조건에 있죠. 그래서 3분의 4 너는 탈락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정사각형 A의 한 변의 길이는 4cm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도대체 어디가 연립방정식인가요? 지금은 미지수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냥 방정식처럼 풀렸는데 요거죠, 요거. 여기서 여기를 z라고 두면은요. z제곱, x제곱 더한 게 x제곱, x제곱, z제곱 더한 거 하고 z는 8-2x 요 식을 연립한 거예요, 그냥. 근데 문자를 없애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처럼 안 보이게 됐구나, 뭐 이러한 뜻입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510번, 511번 요거 과제로 조금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개념 익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x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2차 연립이네요. 자, 여기 는영 보이는 거 보이시면은요,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요게 x-y, x-2y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y 또는 x는 2y. 자, 얘를 대입합니다. 두 번째 2차식에다가. 자, 대입해주면은 y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 되니까 2y제곱은 10이다. y제곱은 5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y가 루트 5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자, 요때 x는 x랑 y랑 같기 때문에 y가 루트 5면 x도 루트 5, y가 마이너스 루트 5면 x는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인수분해한 요 식을 또 밑에 2차식에 대입해주면은 2y의 제곱, 4y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 그러면 5y제곱은 10이 되는 거니까 y제곱은 2. 그래서 y는 루트 2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y가 루트 2면은요. 여기서는 x가 2y니까 x는 2 루트 2가 될 것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x는 2y니까 x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해가 생길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xy의 최대값이네요. 그러면은 요때 xy 값 곱한 거는 5고요. 요때 곱한 게 5가 되고요. 요때 곱한 거는 4가 되나요? 요때 곱한 것도 4가 되고 따라서 최대값은 5가 제일 크네요.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512번, 513번 요 과제로 좀 남겨두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네 번째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했습니다. 2차 연립이에요. 2차 연립인데 자, 인수분해가 안 돼요, 둘 다.
그러면은 최고차항 없앨 거냐 상수항 없앨 거냐 이겁니다. 자, x제곱 y제곱을 없앨 수가 없죠.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을 소거시키는데 상수항도 지금 힘들죠. 그죠? 상수항 소거도 힘들어진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6배 곱하고 여기다가 13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는 x, y 자리를 바꿔보시면은요. x 자리에 y 써주고 y 자리에 x 써주고 마찬가지로 x 자리에 y 써주고 y 자리에 x 써주고 해보니까 처음식하고 똑같아졌네. 따라서 얘는 대칭식이 되는 겁니다. 자, 대칭식이 나왔을 때는요. 더한 거, 곱한 거는 여기 6이라고 나와 있죠.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요렇게 두시고 자,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두근의 곱 6이네요. 6. 6은 0. 요거의 두 근이 x하고 y가 됩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a를 풀기 위해서 요거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곱셈 공식 변형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는 거라서 얘가 13, 요게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a제곱은 25가 되기 때문에 a는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5일 때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 될 것이고요. t-2, t-3은 0이니까 t는 2 또는 t는 3이 돼서 요 t 값이 x, y 값 하나씩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가 되면은 y는 3이 되고 x가 3이라면 y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5일 때는요.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은 0이 돼서 t 플러스 2, t 플러스 3은 0이다. t는 마이너스 2 또는 t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면은 y가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반대로 y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네 쌍의 xy의 값이 나옵니다. 네 쌍의 xy 값이 나오죠. 요게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는 네 쌍 나온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요. 밑에 514, 515, 516. 자, 요거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마플 특강 7번째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공통근과 부정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통근은 말 그대로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입니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공통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근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요. 최고차항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 하고 나서 공통근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경우는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얻은 방정식의 해 중에는 공통근이 아닌 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근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원래대로 넣어서. 자, 요거 공통근에 대한 문제는요. 간혹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가 되고요.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식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x-3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x-3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공통근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요게 해입니다. 요게 공통근입니다. 그래서 공통근을 구하여라 x는 3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기 2번 볼게요.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편한 방법이 됐어요. x-2 x 플러스 1이니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요거 인수분해 하기가 귀찮죠. 인수분해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공통근이 되려면은 얘랑 똑같이 겹쳐지는 근이죠. 그럼 요거 넣어보고 요거 넣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어주면요. 2의 세제곱 더하기 2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2, 50 마이너스 6 하면은 0 됩니다. 요거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6 하면은 0. 얘도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공통근이 됩니다. 따라서 공통근은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얘가 공통근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조금 편해집니다. 조금 편해지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상수항을 소거하든지 최고차항 소거하든지 소거해서 구하는 방법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은요, 요거는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야. 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즉, 이 부정방정식은요, 무수히 많아, 해가. 그래서 그 근을 완전히 정할 수 없을 때의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수와 식의 수와 미지수의 수는 같습니다. 모르는 게 2개 있으면 식이 2개가 필요하고요. 모르는 문자가 3개 있으면 식이 3개가 필요한 게 보통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모르는 게 3개인데 식이 2개가 되면은요. 해가 무수히 많아서 그 근을 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때 이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족한 방정식,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어떠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은 해를 유한계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2개, 3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 조건은 정수 조건이 되든지 아니면 실수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주어질 때 유한계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수 조건으로 주어진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x하고 y예요. A하고 B는 C하고는 숫자고요. 이때 모르는 게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죠. 식이 부족해요. 이럴 때는요. 억지로 인수분해합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숫자라는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정수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곱해서 정수가 되는 것을 찾는 것은 구구단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게 유한계밖에 안 나옵니다. 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는요.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실수 조건이 되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 완전 제곱꼴로 변형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는 무조건 0, 요게 0이라면은 A가 0이고 B가 0이고 요거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허수는 안 들어가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되는 것은 A가 0이고 B가 0이고 요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요.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 되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기 3번 볼게요. 방정식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2를 만족시키는
정수 xy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정방정식이 된 거고요. 요 앞에 두 개에서 x로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y-1이 되는데 뒤에서도 y-1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y-1을 만들어 주려고 얘가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야겠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은 내가 플러스 1 해준 거거든. 그럼 다시 1을 빼줘야겠죠. 그래야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거 플러스 1은 2.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준 이유가 얘랑 얘랑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랑 얘랑 y-1로 묶으면은 앞에서 x 남고요. 뒤에서는 마이너스 1 남고 요거 계산하면 0 되죠. 얘가 2가 된다. 그러면은 정수 곱하기 정수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개 없어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y 빼기 1이 1이 되니까 y는 2가 되고요. x 빼기 1이 2가 되니까 x는 3이다. 이 경우에서는 y가 3이 되고 x가 2가 되겠죠. 이 경우는 y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 경우는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0이 되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수 x, y의 값은 이렇게 4개가 해가 됩니다. 이 네 가지의 해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뭔가 다른 거를 구하라고 하겠죠. 뭔가 다른 거를 구하라고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형태 한 번 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됩니다. 실수일 때. 이때는 a, b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a, b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a, b가 실수일 때 얘가 0이 되는 것은 실수 부분이 0이 되고 허수 부분도 0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복소수가 붙어 있을 때는 요거 다 같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보기 4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의 값을 구하여라. 2차죠. 그 다음에 문자도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자, 우선 x제곱 마이너스 6x. 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절반의 제곱 9를 더하고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y쪽 y제곱 마이너스 8y 절반의 제곱 16을 더하고 빼줘야겠죠. 플러스 25는 0. 그러면은 요 부분 완전 제곱식 되고 요 부분 완전 제곱식 되는 거죠. 그래서 x-3의 제곱, 그 다음에 y-4의 제곱, 요거 나오고 그러면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25니까 없어지는 거죠. 는 0이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얘네들이 각각이 0이 될 때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0 더하기 0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x는 3, y는 4. 요게 실수 x, y 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2차 방정식의 정수근. 근은 근인데 그 근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얻은 식에서 부정방정식을 만든 후 부정방정식 푸는 꼴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근을 구하고 난 다음에 원래식에 대입해서 k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 문제 보면 당황스러워요. 보기 5번 볼게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얘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상수 m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더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2니까 m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분의 m 플러스 3에서 m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여기서 m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서 m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합체시킬 수가 있잖아요. 요게 같은 m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3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되네요.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된 겁니다.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죠. 자, 그러면은 억지로 인수분해합니다. 자, 여기서 알파로 묶어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베타가 됐어요. 그럼 뒤에서도 1 마이너스 베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베타 만들어주고, 요거 마이너스 1은 없던 거니까 플러스 1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원래 있던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줍니다. 1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면 앞에서는 알파 남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1 남고, 요 계산한 플러스 2는 2항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정수를 찾을 거야.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 요거 네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베타는 0이 되는 거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 베타는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알파는 0 되는 거고, 세 번째 경우에서는 베타가 2가 되는 경우고 알파가 3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베타가 3이 되는 경우고 알파가 2가 된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알파가 더 커야 돼요. 알파가 더 큰 게 지금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0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알파가 2고 베타가 3일 때, 알파가 3이고 베타가 2일 때. 자, 요때 m의 값은 여기다가 구하든지 여기다가 구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넣어줘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요때 m은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3, 또는 두 번째는 3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2 해서 3. 그래서 상수 m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얘는 시험에 조금 나올 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특강 익힘 다섯 번째. x에 관한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공통근과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얘는 딱 보니까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죠. 인수분해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면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근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가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m은 0. 자, 두 번째다 대입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m알파 플러스 3은 0. 자,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든지 최고차항 소거하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상수항은 m하고 3이니까 소거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 알파 제곱을 소거시켜 줄 겁니다. 자, 빼주면은 3-m의 알파 플러스 m-3은 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로 뽑아내면은요, 마이너스 m-3의 알파 플러스 m-3은 0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m-3으로 묶어주면 앞에서는 마이너스 알파, 뒤에서는 플러스 1. 따라서 m은 3이 나오거나 알파가 1이 나오거나 이러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m이 3이 됐을 때, m이 3이 되면은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도 m에다 3을 넣어주면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은 0.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됐죠.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됐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해가 다 똑같이 겹쳐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가 1이 될 때는 공통근이 1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1 더하기 3 더하기 m은 0이 되고, 두 번째에다가 대입해도 1 더하기 m 더하기 3은
0이 돼서 어떠한 경우든지 m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공통근이 진짜 요거 하나, 1 하나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얘 여기다가 넣어주면은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인수분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 되고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해서 해까지 구하지 않더라도 요 x-1이 똑같은 인수로 있죠? 따라서 공통근이 요거 오직 하나 생깁니다. 그때의 m의 값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것도 구한 거죠. 따라서 공통근과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공통근은 x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m의 값은 마이너스 4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근의 문제는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유제 517, 518, 519 요 과제로 조금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마플 특강 익힘 6번째. xy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y. 자, 미지수가 두 개죠.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입니다. 이때 정수 xy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인수분해한다고 그랬죠. 자, 요거 x로 묶습니다. 그러면은 y-3. 그럼 뒤에서 y-3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y-3으로 억지로 묶어내겠죠. 그런데 y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필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가 없던 건데 생긴 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9 해주고 원래 있던 애 플러스 4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y-3으로 묶으면 앞에서 x 남고 뒤에서 마이너스 3 앞에서 x 뒤에서 마이너스 3 그리고 요거 계산한 게 이항하니까 플러스 5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5예요. 곱해서 5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1, 5, 5, 1, 마일, 마오, 마오, 마일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말고 곱해서 5가 되는 거 없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y가 4가 되고 x는 8이 되고요. 자, 여기서 y는 8이고 x는 4가 되고요. 세 번째 경우에서 y는 2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에서는 y가 마이너스 2고 x는 2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하려는 정수는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요. 밑에 520번, 521번, 522번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